다 오셨군요. 숙제 질문 먼저 합시다. 숙제 질문. 허리. 숙제 질문. 없어? 8번. 팔 번 루트 x-3 곱하기 루트 2-x가 마이너스 루트 x-3 곱하기 2-x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 요 둘이 곱했더니 루트 안에는 변화가 없고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x-3이 음수고 2-x도 음수다. 요걸 가져오셔야 되는 거죠. 둘 다 음수여야 곱했을 때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앞으로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안쪽에 그냥 곱하시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x-3이 0보다 작으니까 x가 3보다 작으시면 되겠고, 얘는 2-x가 0보다 작으니까 x가 2보다 크시면 되겠죠. 요거 두 개 범위 합치시면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시면 되겠죠. 됐죠? 또 질문? 선생님 근데 저거요 x-3이 0도 미만은 있는데요. 뭐요? 저거 2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어때요? 근데 그러면 좋지 않은데. 먼저 해설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해드릴게요. 보세요. 요거 저번에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죠. 둘 다 음수면 곱하고 앞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얘가 문제에 적용될 때는 얘가 0이 돼도 돼. 얘가 0이면 어떻게 돼? 얘가 0이 돼서 사라지고요. 얘도 0이 돼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좌변이 0이 되고 우변도 0이 됩니다. 문제 없죠. 이해되시나요? 등호가 그대로 성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x가 0이 돼도 되겠지. 왜? 그럼 얘가 0이 돼서 사라지고 얘도 0이 돼서 사라지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좌변이 0이고 우변이 0이니까 등호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등호 붙였으니까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하시면 정답이 완성이 되겠죠. 아시겠죠? 또 질문? 없어? 끝이야? 그러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드렸던 대로 2타임 연속으로 진행을 할 거고, 뭐 힘들지 않게 중간에 한번 좀 끊었다가 갈게요. 끊었다가 갈 건데, 원래 오늘 할 예정이었던 내용 자체가 원래 많아요. 원래 2타임 연속으로 해서 많은 게 아니라 원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 하실 때 주의하셔서 필기를 하세요. 아마 A4 한쪽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진도 어디까지 나가요? 오늘 단원 4개 나가요. 연립방정식까지. 너무 좋아? 아니야? 또 싫을 건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2차 방정식 보시면 돼요.
자, 2차 방정식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2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냐면 2차식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을 붙여줘야 2차 방정식이죠. 그죠?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제일 좋은 방법이 첫 번째로 인수분해죠. 그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근해 공식 쓰시면 되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가보시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대.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됐대. 그럼 여기서 해가 x는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죠. 그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기를 무조건 또는으로 적어야 돼요. 오케이. 이거 찍으면 안 돼. 아시겠죠? 알겠어? 네. 요거 찍으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또는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왜냐면 얘를 등호를 성립시켜야 되니까. 즉 0이 되게 만드는 숫자가 x의 해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알파만 넣어도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 왜? 등호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럼 알파만 대입해도 x에다가 알파만 대입해도 얘 전체가 0이 되니까 해가 되는 거고요. 베타만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는 의미에서 또는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근해 공식이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근해 공식이 사실 조금 더 근본적인 2차 방정식의 해결책입니다. 아시겠죠? 인수분해라는 건 근해 공식 쓰기 귀찮아서 만들어진 게 인수분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편하지. 근데 근해 공식은 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모든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에 때려 넣으면 해가 나와요. 아시겠죠? 내가 인수분해가 좀 어렵다 하시면 근해 공식에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근해 공식 어떻게 생겼어요? x는 분모 뭐?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요렇게 돼 있는 게 근해 공식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까지의 내용이고요. 고등학교 때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뭐가 있냐면 짝수 근해 공식이 있어요. 짝수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은 뭐냐면 자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뜯어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요렇게 생겼던 거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가운데 지금 2b'이랑 b랑 똑같은 건데 b랑 2b'이랑 똑같은 건데 b라는 애 우리가 문제에 쓰여있는 2차 방정식의 b x 1창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요렇게 돼 있다는 거지. 요게 뜻이 뭐냐면 2를 포함한다. b가 짝수거나 숫자일 때는 짝수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 x 1창의 개수가 문자인데 만약에 2를 갖고 있어. 그러면 짝수로 취급하시면 되고 그때 짝수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짝수 근해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b 프라임은 누가 오면 되는 거야? 얘의 절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절반을 가지고 제곱해서 루트에 넣고 마이너스 ac까지 하시면 완성입니다. 안 돼. 자면 안 돼. 이것도 시험범이잖아 이번에. 자면 안 돼.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짝수 근해 공식은 뭐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 이것만 쓰셔도 돼요. 왜냐면 얘를 갖다가 그냥 약분을 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얘를 갖다가 약분을 해서 정리한 게 요렇게야. 왜냐면
가운데 x 1창의 개수가 짝수면 무조건 약분이 되거든. 무조건 약분이 되니까 그걸 정리만 해 놓은 겁니다. 근데 뭐하러 굳이 두 개나 외우냐라고 하면 얘의 장점은 일단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약분하는 과정을 한 번 더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런 스피드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차 방정식에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바로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뭐냐면요.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의 맨 앞 글자인 D를 따서 D라고 부르고요. D의 내용물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내용물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판별식이라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을 데려와서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얘는 지금 상수로 나와야 되는 녀석이야. 이해돼? 문자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A, B, C가 전부 다 상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상수가 튀어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상황인지? 되세요? 네, 얘는 무조건 상수일 거다. 그럼 얘가 어디에 있었어 원래? 어디서 봤어?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애죠. 이해되시나요?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애예요. 그럼 잘 봐. 판별식을 갖다가 계산을 했어. 계산을 해가지고 양수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근해 공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루트 안에 들어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루트가 살아남죠? 이해되시나요? 루트가 살아남으면서 뭐도 같이 살아남냐면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살아남아. 이해돼? 그러면 근이 무조건 몇 개? 2개예요. 얘는 근이 무조건 2개야. 이해되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해 공식의 루트 역할을 하는 애가 살아남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도 같이 살아남아서 해가 무조건 2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판별식을 계산했는데 0이래. 그러면 루트가 없어지지.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어지지. 누구만 남아? 2a분의 마이너스 b만 남죠. 그러면 해가 몇 개? 1개예요. 1개. 만약에 판별식을 계산했는데 0보다 작아. 그러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오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실수야 아니야? 허수예요. 그러니까 실근은 없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실근은 없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한국어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2개야. 얘를 갖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고요. 얘는 1개.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해가 2개여야 되는데 1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중근. 똑같은 해를 2개 가질 경우죠. 그죠? 중복되니까 한 번만 쓰는 중근인 경우일 거고요. 얘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실수는 아니야. 그래서 얘는 실근은 없는 거고요. 실수인 근, 실근은 없는 거고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만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요게 판별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2차 방정식을 풀어보지 않고도 해가 2개인지 1개인지 해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얘가 2차 방정식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곧 배울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함수들의 교점 찾기에서도 충분히 이용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럼 봐봐. 근해 공식도 그냥 근해 공식 있었어. 여기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따왔지. 그지?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 있었어. 그럼 짝수 근해 공식 루트 안에 있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는 의미가 없느냐? 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 짝수 판별식. 그래서 얘도 판별식이니까 D는 D인데 약분이 됐다는 의미에서 4분의 D고요. 내용물은 루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요게 짝수 판별식이에요. 오케이? 왜 써? 약분이 돼 있으니까 계산이 빠르거든. 아시겠죠?
약분이 돼 있으니까 계산이 빨라서 짝수 판별식을 따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요것도 원래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어요. 아시겠죠? 원래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어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게 맞는데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시죠.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얘가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냐면 두 근이랑 2차 방정식의 계수의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 놓은 건데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얘기냐면 실제로 두 근을 구하지 않고 2차 방정식의 식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근의 곱. 얘는 a분의 c가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유도까지는 생략할 테니까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요걸로 문제 내기 좋은 게 뭐겠어?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든지 아니면 뭐 4제곱짜리를 낼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내기가 너무 좋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는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들이 상당히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켤레근입니다. 켤레근. 자, 2차 방정식에 한 실근이 a 플러스 루트 b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여야 돼? 다른 한 근은 반드시 a 마이너스 루트 b예요. 왜? 어째서 반드시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얘를 모양을 잘 생각을 해봐. 루트까지 들어갔어.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인데 얘를 인수분해로 구했겠어? 아니죠? 인수분해로 안 구했을 거 아니야. 그럼 뭘로 구했겠어? 근의 공식이야. 근의 공식 모양의 특징이 뭐야? 무조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지? 켤레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a 플러스 루트 b 하나가 생겼으면은 당연히 나머지 하나가 a 마이너스 루트 b겠죠. 그죠? 허근인 경우에는 한 근이 p 플러스 qi야. 그럼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야? p 마이너스 qi. 오케이? 허근인 경우에는 p 플러스 qi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이 반드시 p 마이너스 qi예요. 왜? 요것도 인수분해를 해서 구했을 리는 없잖아. 그지? 근의 공식을 썼더니 루트 안에 음수가 돼서 루트 안이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없애고 밖으로 i 빼낸 거죠. 그죠? 요런 형태가 저 형태입니다. 아시겠나요? 필기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2차 함수고요. 책 몇 장 뒤로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자, 2차 함수 역시나 기말고사 시험 범위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자,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형태를 갖다가 뭐라 그래? 요 이름이 있었잖아.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뭐가 있었냐면요.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이죠. 네. 오케이? 요거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였어? 바로 알 수 있는 건 Y 절편이죠. 여기서 Y 절편 누구? C. 그 다음에 굳이 계산을 한번 하긴 하지만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축. X축? X축이 아니라 축의 방정식이죠. 축방.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 요렇게 3개 알고 있었고요. 얘를 갖다가 조금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 요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 꼭 바꿔야 돼. 얘는 이름이 뭐야? 표준형. 얘는 이름이 표준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마찬가지로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 요거 2개 알아내실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꼭지점. 몇 컴마 몇? P, Q. 그죠? 여기 마이너스 P니까 P, Q니까 Q 오시면 되는 거고요. 얘도 축의 방정식. 얘가 조금 더 쉽게 알아낼 수 있죠. X는 P다 하고 요렇게 3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버전부터 추가되는 게 뭐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묶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묶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지?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지? 둘의 차이점이 뭐야? Y. 또 0. 둘의 차이점은 얘는 Y는 이고요. 얘는 0은 이죠. 이해되시나요? 왜? 그러니까 이 Y는으로 시작하는 거랑 는 0으로 끝나는 게 무슨 뜻이 있길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는 2차 함수랑 Y는 0이랑 연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얘랑 연립할 거야. 그럼 마치 얘는 Y는으로 정리되어 있고 얘도 Y는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대입법 생각하시면 둘이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요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얘는 Y는으로 정리돼 있어. 얘도 Y는으로 정리돼 있어. 둘 다 똑같이 Y니까 Y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연립방정식에 대입법을 쓴다라고 하시면 둘이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니까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지. 이해돼? 이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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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차 방정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의미를 하나씩 뜯어보면 얘는 뭐 2차 함수야. 그지? 얘는 뭐야? 좌표평면에서 얘는 뭘 나타내요? X축. 아우 진짜 X축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연립이 뜻하는 건 뭐야? 왜 해? 왜? 좌표평면에서 연립방정식이 뜻하는 게 뭐예요?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좌표평면에서 연립방정식이 뜻하는 게 뭐야? 교점? 그렇지. 연립의 뜻은 교점이에요. 교점. 그러면 하나씩 뜯어봐봐.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찾으려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찾으려면 2차 방정식을 풀면 돼. 그러면 이게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근이랑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고, 요게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2차 함수랑 x축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y를 0으로 만들어서 2차 방정식 풀면 걔네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거죠. 2차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려봤는데 이 녀석의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고, 요 만나는 x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x좌표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라면 뭐라 그랬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근이다.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니까 얘가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뭐요? 됐죠? 요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 근이 몇 개야? 2개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식을 갖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는 x축이랑의 교점이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돼요. 그니까 2차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x축이랑 2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판별식이 0이야. 그러면 근이 몇 개? 하나니까 이거랑 똑같은 식을 갖는 2차 함수를 그려보면 x축이랑 접해 있어야 돼요. 살짝 닿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라고 하시면 근이 몇 개야? 없으니까 2차 함수랑 x축의 교점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요렇게 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 즉 언제? a가 0보다 클 때만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하시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지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식을 보고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얘가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긴 하는지 안 만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판별식의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필기하세요.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아까 거랑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을 그릴 건데, 그지?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직선이 2차 함수를 관통을 할 수가 있고요. 직선이랑 2차 함수랑 살짝만 닿아서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식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요. 요 직선의 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놔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뭘 따질 거냐면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세 개, 언제, 뭘 보고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날 수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아까 한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연립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교점을 찾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 교점이 몇 개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뭘 해야 돼? 2차 함수랑 1차 함수, 직선이랑 연립을 해야 돼요. 그죠? 둘이서 연립을 해야 돼. 맞지? 둘이서 연립 어떻게 할 거야? y는 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얘랑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듣고 있지, 유찬아? 무슨 생각했어?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지. 아무 생각 안 하면 어떡해. 뭐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이제 뭐 할 거야? 연립방정식 풀 거지, 그지? y는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다라고 놓으셔야 되죠. ax 제곱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를 싹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A 상수야, 그지? B-M도 상수지? C-N도 상수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뭐야? 2차 방정식. 그렇지. 얘는 2차 방정식이야. 어떤 2차 방정식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만나면 어디서 만나는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립을 해서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해서 얻어낸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결과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어? 교점의 개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고요. 얘는 한 개였고요. 얘는 실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직선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둘이서 이렇게 있을 거고요. 판별식이 0이면 이렇게 있을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돼? 잘 흘러오셔야 돼요. 알겠지? 중간에 뚝뚝 끊기시면 안 되고 모든 걸 이렇게 다 타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립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대입법 사용해서 둘이 같다라고 놨고 한쪽으로 몰아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같다며. 그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정식일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나오는 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되셨나요? 이게 2차 방정식과 직선의 위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요게 2차 함수 마지막입니다. 이 2차 함수 최대 최소인데 여기가 승부처야. 여기서 내가 고등학교 앞으로의 수학과 손절을 치느냐 안 치느냐가 결정되는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뒤에 있는 게 뭐 어떤 단어는 쉽고 어떤 단어는 어렵고랑 아무 상관없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앞으로의 수학과 손절 칠 거냐 말 거냐가. 아시겠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딱 여기를 기점으로 수학에 손을 놓는 친구들이 매우 많아. 아시겠나요?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딱 범위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 여기가 2차 함수의 마지막 개념인데 여기 살짝 날리면은 점수가 이제 좀 바닥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손절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엄청 어려운 파트인데 좀 쉽게 축약을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여기서 말하는 최대랑 최소가 뭐의 최대 최소야? 진짜. 빨리. 근초. 그건 제일 아니야.
그는 제일 아니야. 뭐의 최대 최소야? 최대라는 게 제일 큰 거고 최소가 제일 작은 거잖아.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중에 어떤 녀석의 제일 큰 것, 제일 작은 것이 최대 최소예요. 꼭지점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최대도 있고 최소도 있어야 돼. 뭐가 최대고 뭐가 최소인 거야? 그러니까 그건 최대인데 그게 뭐의 최대냐? 그러니까 뭘 정답으로 써내야 돼. 최대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누구를 써내야 그게 최대값이고 누구를 써내야 그게 최소값이 되냐? 그러니까 점 중에 누구냐면 y값이죠. y값. 오케이? 뭐 아무도 이거 말 안 했잖아. 그지? y값이에요. 2차 함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 중에 얘 중에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을 써내면 정답이에요. 그죠? 얘는 어떻게 계산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죠.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a도 상수일 거고 b도 상수일 거고 c도 상수일 거야. 문제에서는 실제로 전부 다 숫자겠죠. 예를 들면 y는 뭐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상수일 건데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건 x가 누구일 때 최대값일지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최소값일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y는 혼자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함수식에다가 x값을 대입하는 것으로만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x에다가 몇을 넣어야 y가 제일 크게 나올까? x에다가 몇을 넣어야 y가 제일 작게 계산될까를 찾아내려면 x값을 우선적으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2차 함수 중에서 a가 양수여가지고 아래로 볼록이야. 그지?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고 해볼게요. 최소값이 얼마야? q죠. x가 몇일 때? x가 p일 때 y가 q.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정답으로는 항상 y값을 써야 된다 그랬어. q가 y좌표니까 y값일 거 아니야. 그지? x에다 p를 넣고 계산하면 q가 나온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최소값. 그래프에서 보면 가장 밑에 있는 부분에 y값을 쓰시면 되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y값이니까 위아래로 따지시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이니까 위아래로 따지는 와중에 가장 밑에 있는 값에 가장 밑에 있는 좌표에 y값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꾸 도마뱀처럼 눈깔 뒤집지 말고. 그러면 얘는 최대는? 모르죠. 왜? 위로 계속 뻗어가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무한대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A가 음수야. 음수면 위로 볼록이죠. 얘도 꼭지점이 P, Q라고 해볼게요. 얘는 최대값은 얼마야? Q. X가 몇일 때? P일 때. 얘가 최소값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최대값. 위아래로 따졌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좌표의 y값 q잖아. 그지? x가 언제일 때? p일 때. 여기다가 p 대입해서 계산하면 q 나온다는 의미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최소는? 모릅니다. 왜? 아래로 계속 뻗어가고 있으니까. 무한대의 상태, 마이너스 무한대의 상태입니다. 아시겠나요? 얘가 제일 쉬운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는 너무 쉬우니까 잘 등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x의 범위가 정해졌을 때의 최대 최소입니다. x의 범위가 정해졌을 때의 최대 최소.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쓸 수 있대. 그러면 지금 얘는 x 범위에 대해서 정해준 게 없어요. 그죠?
x 범위를 정해준 게 없어. 그러면 실수 전체의 범위를 전부 다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통째로 다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잘리는 부분 없이 모든 부분을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라고 하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쓰는 거야.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는 거지. 이렇게 이만큼만 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누군지 제일 작은 게 누군지를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x값의 범위를 정해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만 함수를 사용해야 돼. 원래는 싹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만큼만 보래.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요때 요 꼭지점을 P, Q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최소는 얼마야? Q. X가 몇일 때? P.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노란 부분 중에서 얘가 제일 밑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이때의 X값은 P니까 X에다가 P를 넣고 계산하면 Y가 Q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되세요? 이해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대는 언제일 때? 그림에서 봤을 때 얘가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Y값을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뭘 봐? X값을 봐. 베타네? 그러면 X에다가 베타를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X값을 통해서 대입해서 계산을 한 게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Y값으로 따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약간 쉬운 버전이고요. 잘못되면 어떻게까지 갈 수 있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래서 함수를 쓸 건데 여기만 쓸 거야. 여기만. 알겠지? 그럼 얘는 x가 몇일 때가 최대야? 알파일 때. 여기가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때가 최대값. 이때 x값은 알파. 얘가 최소겠죠? 그러면 x가 베타일 때가 최소값. 즉 얘는 최소는 x가 베타일 때를 대입해서 나오는 y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최대는 x가 알파일 때 대입해서 나오는 y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x가 알파부터 베타일 때 문제에서 주어지는 범위에 건우야 자면 안 돼. 알겠지?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인 범위 노란색으로 우리가 요만큼을 사용하겠구나 그림을 그려서 알아봤는데 얘는 이 범위 안에 대칭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x는 p라고 하는 대칭축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면 x가 p일 때가 최소라며. 그러니까 이 함수의 원래 최소값이 이 범위에서도 최소값이 되는 건데 얘는 대칭축 x는 p가 한참 벗어나 있잖아. 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일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대칭축을 가지고 있으면 이 범위 안에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으면 함수의 원래 최소값이나 원래 최대값이 최대 최소야. 근데 대칭축을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요런 차이점이 있고 요거를 헷갈리지 않고 하시려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 아시겠나? 네. 필기하세요. 필기하시고 쉬었다가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문제 같이 봅시다.
그래서 같이 유형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1번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죠. 그죠?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되나요? 1번에 1번이랬네. 1번에 4번이죠.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재빨리 써야 됩니다. 할 때 판단하시면 좋은 건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 짝수가 아니니까 원래 알고 있던 근해 공식 사용하시면 되겠죠. 2a분의 하면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을 해보시면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1 이렇게 나오는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 마이너스를 떼주시고 밖에다가 i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다음에 2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1은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요거일 때 k 값이 어떻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를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시면 되냐면 판별식을 넣으시면 돼요. 판별식을 넣으시면 돼요. 처음이니까 기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부터 갈게요. 자, b제곱, b가 누구야? 얘잖아. 16 마이너스 4 a는 1이고요. c는 k-1이죠. 정리하시면 뭐냐? 20 마이너스 4k입니다. 그죠?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판별식을 계산을 하면 20 마이너스 4k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판별식인 20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면, 즉 뭐면? k가 5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그죠? d 20 마이너스 4k가 0이면 k가 얼마? 즉 5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판별식 20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으면, 즉 k가 5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판별식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문제를 보니까 b, x 1차의 개수가 4, 떡하니 짝수예요. 그죠? 뭐 또 써먹어 볼 수 있냐면 4분의 d, 짝수 판별식도 써먹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얘는 뭐였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였고요. b'이라는 애는 누구였어? 원래 개수의 절반이었죠. 그죠? 요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 b가 4니까 b'이 얼마? 2. 2의 제곱은 4고요. 마이너스 a는 1, c는 k-1.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됩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0보다 크면, 즉 k가 5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면, 즉 k가 5면 중근. 얘가 0보다 작으면, 즉 k가 5보다 크면 실근은 없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모양을 봐봐. 인수분해가 돼, 안 돼? 귀엽게 초콜릿 먹네. 아니야.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해 공식을 써도 허근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허근을 구해서 제곱을 해서 더한다는 게 뭐 가능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도전이란 말이지. 그지? 귀찮잖아. 그래서 뭘 쓰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두근의 합은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얘는 a분의 c였잖아. a분의 c. 여기서 얼마? 2. a가 1이고 c가 2니까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알고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구하면 편하다는 얘기야. 곱셈 공식의 변형.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빼내면 쉽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됐나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시면 1이고요. 알파 베타가 2니까 마이너스 2 붙이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하고 오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4번은 건너뛰고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응? 3-3 어딨냐고? 이거 어디다 썼어? 아니, 안 썼어요. 뭐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해서 그러냐? 어딘지 몰라가지고. 자, 6번. 2차 방정식 x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한근이 2 플러스 i일 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한근이 2 플러스 i래. 그럼 다른 한근이 무조건 얼마? 2 마이너스 i. 무조건이에요. 왜? 인수분해를 안 하고 근해 공식으로 구했을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와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a랑 b를 어떻게 구할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을 갖다가 2차 방정식을 세운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근이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비록 근해 공식으로 구했지만 어쨌든 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하시면 x 마이너스 예, x 마이너스 예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전개하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근의 합 얼마야? 실제로 두 근을 더하면 얼마예요? 4. 얘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보면 누구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여기서 얼마야? 마이너스 a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그 다음 두 근의 곱 얼마야? 둘이 곱하면 5죠. 실제 두 근을 곱하면 5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여기서 찾아보면 얼마예요? b. 그래서 b는 5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편한 걸로 골라서 쓰시면 되겠다.
6번 다 쓰셨죠? 자, 다음에 2차 함수로 넘어오셔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자, 3번.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은 x좌표가 0이랑 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은 뭐랑 똑같다 그랬어? 근 뭔 근? 2차랑 2차 방정식의 근. 그러니까 얘 x제곱 마이너스 2ax는 0의 두 근이 0이랑 4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 근데 약간 근본적인 방법으로 가자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0이랑 4가 나와야 되니까 x-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죠. 그러니까 a가 얼마? 2다 하고 구하시면 되죠. 다음에 4번. 자, 4번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사용하면 되죠. 그죠? 2차 함수의 식을 갖다가 그대로 따와서 는 0을 붙여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얘의 판별식을 알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이 녀석의 판별식을 알아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x1차의 개수가 뭐예요? 2가 붙어 있으니까 짝수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고요. 여기서 b'이 얼마야? 요거 2로 나눠서 쓰시면 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얘죠. 요렇게 됐나요? 네, 근데요. 예. 1 프라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이거? 네. 근데 마이너스이죠. 요거잖아.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서 안 썼어. 요거고요. 요거 정리하시면 2k가 나옵니다. 뻥이에요. 마이너스 1까지 나옵니다. 됐죠?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을 알아보니까 2k-1이다. 그러면 2k-1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함수랑 x축이랑 점 몇 개에서 만나? 2개.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해가 2개야. 그러면 2차 함수랑 x축이랑 2점에서 만나. 즉, 요때 k는 2분의 1보다 크시면 되죠. 그 다음에 2k-1 판별식이 0이면 즉 k가 2분의 1이면 점 몇 개에서 만나? 하나. 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k-1이 0보다 작아. k가 2분의 1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안 만나시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5번.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1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따져보려면 뭐 하시면 된다 했어? 연립을 해야 돼요. y는 x 플러스 1이랑 2차 함수랑 이렇게 연립을 해야 되는데 둘 다 y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편한 게 뭐야? 그냥 같다라고 놓으면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 대입법이 된다 그랬죠. 이해되시나요? 둘 다 y는 y는이니까 y가 같아서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돼. 쉽죠? 대입법이니까.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죠? 되셨나요?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해서 정리해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갖다가 2차 함수랑 직선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할 수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모든 게 흐름대로 오셔야 돼요. 중간에 하나라도 끊겨 있으면 그 다음 단계를 절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냐 안 만나느냐를 따져봐야 되니까 연립을 하는 거고 연립하는 방법은 대입법. 대입법을 정리하니까 2차 방정식이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이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이 되겠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 판별식 써봐야 되는데 짝수죠? 짝수 판별식 쓰시면 돼요. b' 제곱 얼마야? 1 마이너스 ac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고요. 얘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두 점에서 만날 때만 해볼게요. 계속 하던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즉 k가 2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죠? 자, 6-2번.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2차 함수는 일반형으로 나오면 반드시 뭐 하라 했어?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요.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잖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에요.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7. 자, 그러면 얘는 최대값은 얼마예요? 7입니다. y를 쓰는 거라 그랬어. 최대값에는. 그지? 최소값은 얼마예요? 몰라요.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을 거니까. 자, 7-1번.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고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x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림을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지?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야겠죠?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뭐 별로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뭐야?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죠? 아래로 볼록이.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X축 위치도 정확할 필요 없어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밑에다 한 줄 그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잖아. 그지? 이해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야. 그러면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있을 거고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0은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요만큼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정해줬어. 그러면 우리도 함수를 그려서 그만큼 x의 범위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0, 그지? 여기서 최소값이 언제야? 최소값은 노란색 부분에서 가장 밑에 내려와 있는데 여기잖아, 그지?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최대값은 언제일 때야? 여기가 제일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겠네, 그지? 그러면 최대값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려면 x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돼? 0을 집어넣어야 돼요. 요게 x가 0이니까 이때 y값 알아보려면 x에다 0 집어넣어야지, 그지? 여기다 0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3이죠. 얘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조금 떨어져야 되고 0은 많이 떨어지게 그려야 돼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2로부터 마이너스 3은 한 칸이고 0은 두 칸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를 지켜서 그려주셔야 정확한 정답이 나온다. 아시겠죠? 됐어? 죽을 것 같아. 쉬었다 하시죠.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후딱후딱 해서 끝내드릴게요. 아시겠죠?